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각으로 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1920년에 했던 강연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물리 법칙, 그 너머의 어떤 열에 대한 통찰을 좀 찾아볼까 해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보죠. 네, 슈타이너는 그 당시 좀 지배적이었던 기계론적 세계관 있잖아요. 특히 열을 그냥 단순히 입자의 운동 이렇게만 보는 19세기 물리학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아, 기계론적 관점. 네, 그는 이런 관점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거든요. 슈타이너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현상에서 출발해요. 열이 고체, 액체, 기체 같은 걸 팽창시킨다는 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고체는 각자 형태를 딱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체로 가면 물질들이 훨씬 더 뭐랄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관찰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게 바로 물의 예외죠. 대부분 물질은 차가워지면 수축하는데 물은 좀 다르거든요. 아, 맞다. 4도씨 아래에서 오히려 팽창하는 거. 네, 바로 그거요.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요. 슈타이너는 이게 그냥 변칙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구 생명 유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어요. 와, 그러니까 일반 법칙에서 보이는 예외가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데 생명 유지랑 연결하니까 확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런데요, 그 당시 과학에서는 열을 그럼 정확히 어떻게 설명했던 건가요? 그 기계론적 관점이라는 게? 19세기 물리학은요, 열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막 부딪히는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봤어요. 뭐랄까 당구공들이 서로 막 치고받는 것처럼요. 아하, 이해가 되네요. 편리한 모델이긴 한데 슈타이너는 이게 과연 전부일까 하고 의문을 던진 거죠. 특히 잠재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잠재열이요? 그게 뭐죠? 좀 생소한데. 예를 들어 물이 끓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100도씨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엔 계속 열을 가해도 온도가 더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그쵸. 100도에서 멈추죠. 하지만 물은 계속 수증기로 변하고 있죠. 바로 이때 온도는 그대로인데 상태 변화를 위해서 흡수되는 그 숨겨진 열 에너지, 그걸 잠재열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숨겨진 에너지. 온도계에는 안 나타나는. 네, 슈타이너는 바로 이 잠재열이 열이라는 게 단순한 입자 운동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봤어요. 뭔가 질적인 변화,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3차원 공간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슈타이너는 열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던 걸까요? 단순히 기계론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요? 네, 그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이랑 우리 인간의 내적인 경험 사이에 어떤 질적인 연결이 있다고 봤어요. 질적인 연결이요? 네, 예를 들면 외부 세계의 열, 웜, 현상에 가진 그 팽창하고 퍼져나가는 성질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내부의 어떤 추진력, 즉 의지, 윌레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죠. 잠깐만요. 외부의 열이랑 내면의 의지를 연결한다고요? 물리 현상이랑 심리적인 걸요? 그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뭐랄까 질적인 유사성, 어떤 내적인 좋은 관계라고 본 것 같아요. 열이 물질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듯이 의지가 우리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 비유적인 연결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비슷하게 물질이 단단한 형태, 게슈탈퉁을 갖추는 과정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개념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표상, 휠슈텔룽, 그러니까 생각하는 활동과 연결된다고 봤어요. 형태 만들기와 생각하기. 네, 심지어 이 생각하는 활동은 물질의 물리적인 압력과는 정반대로 개념 같은 걸 이렇게 끌어당겨 모으는 흡인력, 싸우위액궁 같은 성질,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 중력 같은 걸 지닌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신적 중력이라. 와,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슈타이너가 당시 과학계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그는 그 17세기 이후에 너무 강화된 순수 물질주의, 기계론적인 과학관이 세계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군요. 네, 모든 걸 똑같은 원리로 환원시키려는 경향. 예를 들어 시각, 청각, 온도 감각 같은 서로 다른 감각들을 그냥 감각 생리학이라는 하나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 같은 걸 경계했죠. 좀 더 전체적이고
생명력 있는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주가 결국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끝난다는 열죽음 개념 있잖아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요. 그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한데요.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슈타이너는 우주가 단순히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종말을 향해 그냥 달려간다는 그 열죽음, 웨메토드, 즉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최종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군요. 네. 대신에 우주 과정이라는 게 소멸과 생성이 순환하는 것일 수 있다. 마치 스펙트럼이 원형의 빛깔고리를 이루는 것처럼 한쪽 끝이 다른 쪽 시작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했죠. 죽음을 향한 직선이 아니라 순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종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훨씬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순환으로서의 우주관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려면 당연히 새로운 연구 방식과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요. 오늘 들어본 슈타이너가 제시한 열에 대한 관점. 정말 독특하네요. 단순한 입자운동을 넘어서 물질 상태, 우주적인 힘, 심지어 우리 안의 의지나 생각과도 연결해서 생각하다니요. 자,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나요? 네, 슈타이너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물리적인 세계, 그 너머의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죠. 열 같은 물리 현상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질적이고 상호 연결된 방식으로 바라볼 때 세상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질문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